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인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교하지 않기, 비난하지 않기, 비웃지 않기,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기, 아이의 불안을 잘 감싸주기. 책에서도 엄마표 영어학습, 사교육 없이 명문대 보내는 법 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건 그건 그림의 떡이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의 강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들 벽에다가 낙서를 해도 그 부분 가지고 애들을 혼내거나 잔소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여성 구독자 여러분. 저는 25년 차 일하는 엄마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또 불안한 엄마들에게란 책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제 양소영 작가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롤모델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로서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셋인데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박혜란 교수님 책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애 셋도 잘 키울 수 있고 대충 키워도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접하고 굉장히 좀 위로를 받았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많이 얻고, 사실 이제 워킹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먼저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면 엄마 좀 빈자리가 티가 나지 않을까, 또 엄마가 일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오만 걱정거리, 불안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던 것이 좋은 롤모델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무슨 서울대가 자랑이냐, 뭐 변호사 애들이니까 그러겠지,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용기를 내봤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많이 좀 돌아봤거든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잔소리였어요. 게임을 싫어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게임을 학과 과목으로 만들면 된다. 공부라고 생각하면 애들이 금방 게임을 싫어할 것이다 라는 얘기 정말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잔소리를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안 시키진 않았어요. 속도 조절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하고, 쉴 수 있는 타임, 내가 학원 가기 싫으면 정말 이유 없이 빠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했다.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풀면, 우리 옛날에 책거리라는 거 했거든요. 그러듯이 아이들이 문제집을 한 권 풀면 맛있는 걸 시켜 먹는다거나 놀러를 한번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들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오늘 또 뭐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지 않을까? 이런 시간. 그 다음에 또 이제 퇴근해서는 퇴근하는 대로 일하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머릿속에는 이 일이 막 돌아가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분리시켜서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의식을 했어요. 집에 들어갈 때 띠띠띠띠를 누르는 순간 일하면서 켜져 있던 컴퓨터를 끄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는 새로운 컴퓨터를 다시 여는 겁니다. 아이들과의 시간, 아이들을 쳐다볼 수 있게 하는 시간, 같이 할 수 있는 엄마 모드로 전환하는 거, 이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근할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헤어져야 되니까 엄마 없는 시간을 아이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기분 관리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좋은 표정,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깨우지만, 또 헤어질 때 사랑한다는 말, 잘 하루 보내라는 인사를 꼭 해서 그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뭐 집 바로 앞에 학교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걸어가는 시간을 제 차를 같이 타고 이동한다던가 거기까지 데려단다 했을 때 응석을 그래도 다 받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출근하고, 제가 출근을 같이 못하는 때가 있으면 꼭 그 시간 기억해서 애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하루 잘 보내라고 하고, 뭔가 약간 동지 같은 느낌으로 아이들이랑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각자 일터로 흩어지면서 잘 보내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런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이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 환경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이 일부러 TV를 없애기도 하고 뭐 거실에 안 두고 뭐 이런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안방에만 두고 거실에는 두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책상을 전부 다 거실에 같이 두고 집을 약간 도서관처럼 하려고 많이 했죠. 애들이 이제 손이 닿으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물리적인 환경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약간 놀이 공간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집에는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쳐서 안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큰애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방을 만들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방 안에도 텐트를 치고 들어가면 엄마가 침범할 수 없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만의 동굴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책도 읽고 놀이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멍 때리는 시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썼고요. 특히 또 이제 저희는 애가 셋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애들이 좋아했던 것이 나중에 저는 창의력이나 이런 거 향상에 당연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 벽지 금방 다시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낙서해라, 이걸 칠판처럼 이용해라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칠판을 구입해서 두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씩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방을 너무 깨끗이 치워 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어지를 때마다 신경을 쓰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강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 벽에다가 마음대로 낙서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식탁이나 이런 데도 조금 상처를 나거나 낙서를 해도 그 부분 가지고 애들을 혼내거나 잔소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5명 식구가 한 자리에서 자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은 거실에다가 이불을 한 대 놓고 그 안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잠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토요일 날 밤에 그대로 그 잠자리에 들어가고 주말 내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정도로 청소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너그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학습 면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 인성적인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삶의 목표가 제가 태어나서 죽었을 때 양소영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왔을 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래서 인성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인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비교하지 않기, 비난하지 않기, 아이가 뭘 잘하거나 못하거나 해도 비웃지 않기, 책 제목도 그렇지만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기, 아이의 불안을 잘 감싸주기, 이런 부분에서 정서적인 부분을 신경 쓰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면에서 좀 다른 아이들보다 속도가 늦더라도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이 채워지면 저는 언젠가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각자만의 속도를 좀 존중하고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원 때문에 상담을 좀 해보니까 그 학원들의 공포 마케팅에 제가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 모임에 가보면 그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레벨, 그다음에 어떤 경시대에 합격했다, 이런 부분을 벌써 어린애들에게 훈장처럼 주고 엄마들도 그거를 본인들의 훈장처럼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을 휘둘리게 하거나 희생시키거나 또는 그런 상황에 들러리를 세우거나 하는 일은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뭐 팔랑귀 면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군지에 대해서 이사하는 건 생각을 안 해봤고, 주위의 후배들도 가려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데일리 어썸 채널만 해도 엄청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들이 전부 다 저에게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소화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애들한테 적용했을 때 과연 우리 애들이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환경에 가서 좋은 엄마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실 일하는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엄마표 영어학습, 사교육 없이 명문대 보내는 법 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건 그건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하기 위해서 저는 엄마 모임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그리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체능, 악기 하나, 운동 하나는 좀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족여행,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활동들이 초등학교 때는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이제 저도 뇌과학 발달 뭐 이런 책들을 좀 접해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인 과정의 발달이 있는데 이때 제일 해줘야 될 것, 채워줘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는 게요, 정말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연습을 통해서 늘어나는 성공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좋은 공부이기도 해서 초등학교 때는 그 부분을 좀 학습보다는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하나씩 하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어요. 저희 애들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 반이 있었거든요. 악기를 배우면 연습을 해서 늘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그 악기를 연주해서 협연을 하고 다른 악기들하고 어울려서 하다 보면 협력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초적인 부분들이 훈련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뭐 수영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잖아요. 특히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그다음에 인라인, 야구, 티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좀 뻘뻘 흘리면 그게 나중에는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사이에서 관계를 조율하는 협력 관계를 배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초등학교 때 훈련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마음 근력, 공부 근력, 이게 악기나 운동을 통해서 저축이 많이 됐다. 중고등학교 때 빼서 쓸 수 있었다 라고 하면 애들이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초등 시기는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 그 다음에 자기를 컨트롤하는 법, 이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사춘기도 잘 넘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때가 되더라도 그런 근력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책을 쓴 목표가 초등 엄마들이 마음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학습에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 책을 쓰면서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다시 돌아가서 키운다면, 초등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여전히 다시 시킬 것들은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과 서점에 놀러 갔던 거, 같이 보고 싶은 책 골라오면서 행복했던 거, 아이들과 같이 찜질방 가서 책 읽고 놀았던 거, 그런 추억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시간을 애들 공부 때문에 찌푸리고 애들하고 싸우고 잔소리하고 하는 엄마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좀 보내는 방법, 내 마음 안에 불안을 좀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